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최근에 나는 브리지 게임에 초대를 받았다. 나는 브리지 게임 하지 않는데 모임에서 나처럼 게임을 하지 않는 근본연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로열 토마스의 라디오 출연에서 유명하기 전에 그의 매니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여행기 준비를 돕기 위해서 유럽을 자주 여행했다. 카네기 씨, 당신이 방문했던 멋진 장소들과 당신이 본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고 부탁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소파에 앉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최근 아프리카를 다녀왔다고 했다. 아프리카요? 나는 큰 소리를 외쳤다. 정말 재미있었겠네요. 저는 항상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었지만 알제리에 하루 동안 머물렀을 뿐이에요. 정말 매수리 우을 그리는 곳에 가셨나요? 운이 좋으십니다. 정말 부럽네요. 아프리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녀는 45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이 갔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가 이상하다고?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와 같다. 예를 들어서 나는 최근에 저명한 식물학자를 뉴욕 출판사 J.W. 그린버그에 주최하는 디너 파티에서 만났다. 나는 식물학자와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나는 말 그대로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대마초, 식물학자 루트 버빙크, LA 전문가 감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집에 작은 실내 정원이 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실내 정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수십 명의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나는 예의는 있고 다른 손님들은 무시한 채 식물학자와만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다. 자정이 되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식물학자는 파티의 주최자에게 내 장신을 칭찬을 드러내왔다. 나중에는 내가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라는 칭찬으로 끝을 맺었다. 가장 흥미로운 대화 상대라고? 내가? 나는 그의 말을 하지 않았다. 화제를 바꾸지 않고는 말을 하고 싶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식물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주의 깊게 듣기는 했다. 나는 진심으로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자신의 말을 기회를 주는 상대가 있으니 그는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이처럼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천사 가운데 하나이다. 잭 우드포드는 사랑의 이방인에서 이렇게 했었다. 자신의 이야기에 열정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는 상대의 이야기에 열정해서 들었을 뿐 아니라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었다. 나는 그 식물학자에게 정말로 즐겁고 많이 배웠다고 했다. 그리고 나도 그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들판을 돌아다니며 채집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말뿐이 아니라 진짜 채집을 하고 싶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만나고 싶었다. 나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했을 뿐인데 그는 나를 최고의 대화 상대로 생각한 기다. 사업상 면담의 성공 비결은 뭘까? 찰스 W. 엘리엇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업 상담의 비결은 없다.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청이 상대에 대한 최고의 천사이다. 뻔한 이야기인가?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쇼윈도를 그릇하게 장식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해도 고객의 이야기를 걸어맞고 고객을 화나게 해서 고객을 쫓아내는 직원을 고용하면 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 제시 우튼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나의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는 뉴저지 뉴욕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샀는데 이 부분에 옷감에서 색이 빠져서 와이셔츠 깃이 검게 물들었다. 백화점의 양복을 가져가서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아니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저희 백화점에서는 이 양복을 지금까지 몇천 벌이나 팔아왔지만 옷감에서 색이 빠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가져왔는데도 그렇게 했군요. 정원의 말투는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마치 거짓말 마세요. 우리에게 뒤집을 씌울 모양인데 우리는 그리 만만치 않답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했다. 말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전문이 끼어들었다. 어두운 색 양복에는 처음에는 약간 염료가 피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은 양복은 다 그래요. 그 가격의 양복은 이쯤 돼서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첫 번째 전문은 저의 정직을 의심했고 두 번째 주부는 제가 싸우려고 그런 상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양복을 점원에게 팽개치려고 한 때
백화점의 지배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화가 난 사람을 만족하는 손님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 그는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잠자코 들었습니다. 둘째로,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점원들이 다시 그들의 의견을 말했는데 그는 제 입장에서 점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와이셔츠 깃이 양복에서 나온 염료로 물들었고 또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은 상품은 판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셋째로, 이 양복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양복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양복을 환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배인님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양복에서 물이 빠지는 것이 일시적인지 물이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는 일주일을 더 입어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입어보시고 그때도 만족하시지 않으면 백화점에 가져오십시오. 제 새 상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백화점을 나왔다. 일주일이 지나자 양복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 백화점에 대한 제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지배인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 지배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직원들은 계속 직원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아니 점원들은 고객 응대를 할 필요가 없는 포장것으로 짜천될 것이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심지어 가장 거친 비평과도 인내심 있게 동감하는 경청자 앞에서는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그가 코브라처럼 몸을 빳빳이 세우고 독을 내뿜는 동안에 경청자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뉴욕 전화에서는 몇 년 전에 교원에게 악담을 퍼붓는 못된 고객을 상대했다. 그는 욕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전화선을 끊어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요금 청구가 잘못되면 요금 납부를 거절했다. 신문사에 투서를 하고 공익사업회의에 진정서를 내고 전화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드디어 전화회사는 회사 내에서 가장 분쟁 해결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그 고객과 상담하도록 보냈다. 분쟁 해결 전문가는 조용히 들으며 상대가 마음껏 울분을 터뜨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직원은 계속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에게 동조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화를 냈고 저는 거의 3시간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 분쟁 해결 전문가는 나의 수업에서 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나는 그와 3번의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방문이 끝나기 전에 나는 그가 시작하는 모임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임을 전화 가입자 보호협의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모임의 멤버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사람을 빼고는 세상에서 유일한 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전화회사 직원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점차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를 방문한 목적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지만 3번째 방문했을 때는 저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는 요금을 전부 납부했으며 자신의 위원회에 그가 제기한 불만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시민들의 권리를 방어하는 성스러운 십자군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원했던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던 것이다. 그는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자기 중요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회사 직원에서 자기 중요감을 얻게 되자 그의 망상이 빚어낸 불평은 사라져버렸다. 몇 년 전에 화가 난 고객이 데트머 모직회사의 설립자 줄리안 데트머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이 사람은 우리의 회사에 15불의 돈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직원에게 몇 통의 편지를 받은 후에 그는 짐을 싸서 시카고로 친히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는 그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상품도 이제는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한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화가 누그러지고 제 말을 들을 기분이 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히 시카고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관리부가 당신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면 다른 고객들도 기분 나쁘게 했을 테니까요. 이런 문제라면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제가 직접 가서 들었어야 했을 일입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간 실망한 듯이 보였습니다. 시카고에 따지러 왔는데 제가 그와 다투는 대신에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15를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좌만을 살피면 되지만
우리 직원들은 수천의 계좌를 거래하고 있으니 우리 직원이 틀릴 확률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가 그의 입장이라면 저라도 틀림없이 그처럼 행동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회사의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처럼 보여 몇 개의 다른 모직물 회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가 시카고에 왔을 때 함께 점심 식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날도 저는 그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누그러져서 집으로 들어갔고 서랍에서 청구서를 찾아서 검토해봤더니 잘못 개선되었음을 발견했다며 사과 편지와 함께 돈을 붙여왔습니다. 나중에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대트마라고 짓고 그가 죽을 때까지 22년 동안 우리는 좋은 친구로 좋은 고객으로 지냈습니다. 대트마. 오래전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가난한 소년이 방과후에 50센트를 받고 제과점의 창문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가난해서 그는 형동이를 들고 거리 나가서 석탄 마차가 길이 흘려간 석탄 조각을 주우러 다녔다. 그 소년 에드워드 버크는 정규 교육은 6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미국 언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잡지의 편집자가 되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리를 사용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주급 $6 25센트를 받고 유니온 전부 회사의 급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그는 미국 전기 전집을 살 때까지 교통비를 절약하고 점심을 걸렸다. 그 전집으로 그는 전대미문의 일을 했다. 그는 유명인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편지를 썼다. 그는 뛰어난 경청가였다. 그는 유명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제임스 가필드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장군이 운하에서 배를 끄는 인부로 일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가필드 장군은 답장을 보냈다. 그는 그랜트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장군이 치른 유명한 전투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 그랜트 장군은 그에게 지도를 그려서 보고에게 답장을 했고 14살 먹은 소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에머슨에서 편지를 써서 에머슨이 기꺼이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게 했다. 유니온 전부에서의 급사 소녀는 에머슨, 필립스 브룩스, 올리버 웬델 홈즈, 롱펠로, 링컨 부인, 엘로이자 메이 알코드, 쇼먼 장군과 제퍼슨 데이비스 등 많은 유명 인사와 서신을 교환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유명 인사와 편지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휴가 때에 그들을 찾아갔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 경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그에게 심어주었다. 유명 인사들은 이 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여기에 기술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많은 저명 인사들을 인터뷰한 아이작 F. 마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좋은 첫인상을 주는 데 실패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골몰을 해서 자기의 이야기에 길을 열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보다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 듣는 능력은 다른 어떤 재능보다도 터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역시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는 이런 글을 실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할 사람이 필요한 때에 의사를 찾는다. 남북전쟁의 한자일 때 링컨이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옛 친구에게 워싱턴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링컨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와 상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오랜 친구는 백악관을 찾았고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 상책인지를 그와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다. 링컨은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것과 찬성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한 후 편지들과 신문기사를 읽어주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를 일리노이로 돌려보냈다. 링컨은 혼자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듯했다. 그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다. 그의 친구는 말했다. 링컨은 조언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경청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성난 고객 불만을 터뜨리는 직원 또는 상심한 친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기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 방법이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말고 끊임없이 너 자신에 대해서 떠들어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는 너만큼 똑똑하지 않다. 왜 멍청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는가? 말을 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잘라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를까? 불행히도 나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루한 사람들이다. 자아에 덫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빠져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이야기하고 자신만을 생각한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의 니콜라스 머레이버 들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인간이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대화 상대가 되고 싶으면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라. 찰스 노담 리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대방에게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선 내가 흥미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대답해 줄 질문을 해라.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런 업적을 말할 수 있게 부추겨 주어라. 당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보다 자신에 대해서 몇백 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중국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는 기근보다는 자신의 치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목에 난 종기가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40번 일어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 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 점만 생각해라. 경청해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부추기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부추겨라. 다섯 번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오이스터만의 루즈벨트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란다. 방문객이 카우보이든 기병대이든 뉴욕의 정치가이건 외교관이건 상관없이 루즈벨트는 상대에게 적합한 대역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가멀리엘 브레포드는 루즈벨트를 평했다. 어떻게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루즈벨트는 방문객이 찾아오면 전날 밤 늦게까지 손님이 흥미있어할 주제에 관한 책을 읽었던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루즈벨트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최고의 방법을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화제로 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왕년의 옐대 문학부 교수였던 원어한 윌리엄 라이언스 펠퍼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8살이었을 때 스트레트 포드에 살고 있는 리비 린슬리 아주머니 댁에 가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었다. 저녁에 한 신사원의 아주머니를 방문하셨다.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하고 나를 상대로 열심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 나는 보트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신사원은 아주 흥미로운 태도로 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가 떠난 후에 나는 그에 대해서 입이 침이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보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인가 봐요. 아주머니는 그가 뉴욕의 변호사이고 그는 보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왜 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신사이기 때문이지. 네가 보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를 기분 좋게 해줄 대화거리를 보트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만 한 거지. 대화 주제를 너에게 맞춘 거야. 그는 본성에 관한 그의 수필에서 이 일화를 소개했다. 현재 보이스카우트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에드워드 L. 체리프에게서 받은 편지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저는 도움을 청할 일이 생겼다. 유럽에서 개최하는 대규모의 보이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체의 대표에게 그 잼버리에 참석하는 소년들 중에서 한 명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내가 그 대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가 결제가 끝난 $100만 수표를 액자에 담아 걸어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표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은 그 수표를 보여달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100만 수표라니요. 나는 이런 그에게 수표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에게 실제로 $100만 수표를 보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저에게 그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보고 감탄을 쏟아내며 어떻게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눈치챈 것처럼 첼리프 씨는 보이스카우트나 유럽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간 것이다. 그 대화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중에 그 대표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용건이 뭐죠? 그래서 저는 그를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즉시 제가 역차한 것을 수락했을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년 한 명만 유럽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는데 그는 5명의 소년들과 저까지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000를 주면서 유럽에서 7주 동안 묵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지정장에게 소개를 써주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살펴주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파리에 와서 우리에게 파리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단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등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대표의 관심사를 몰랐다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10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사업에서 유용할까? 뉴욕 인류의 제과에서인 듀버노이 앤 선즈의 헨리 G. 듀버노이를 예로 들어보자. 듀버노이는 뉴욕 어떤 호텔에 빵을 납품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4년 동안에 매주 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대표가 참석하는 사견 모임에도 참석했다. 그는 심지어 호텔에 출석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한 후에 듀버노이는 전략을 수정했다. 그는 대표가 흥미에 사는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듀버노이는 대표가 전미호텔 협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임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의 회장이었고 국제호텔협회의 회장까지 겸하고 있었다. 협회의 모임이 어디에서 열리든지 대표는 비행기를 타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너 참석했다. 그래서 다음날 듀버노이는 대표를 찾아가 호텔 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가 30분 동안의 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흥분해서 그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협회가 그의 취미이자 즐거움의 원천인 듯 했다. 대표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저는 그에게 회원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빵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지배인이 전화해서 빵 샘플과 가격표를 가져오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대표님이 당신에게 홀딱 꽂혀 있지요? 그 지배인은 나를 맞이하며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4년 동안 호텔 대표를 쫓아다니며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상대의 관심사. 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나는 뉴욕 33번가와 8번가 사이에서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우편물 무게를 재고 우표를 팔고 거스름돈을 주고 영수증을 발표하는 말마다 일이 실증나는지 직원의 표정이 지루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혼자 말을 했다. 저 직원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보자. 그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내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칭찬할 것이 뭐가 있지? 그것은 때때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특히 처음 본 사람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연히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다. 나는 그 즉시 그의 칭찬거리를 찾았다. 그가 나의 우편물 무게를 재는 동안에 나는 경탄하며 말했다. 머릿결이 정말 좋으네요. 그는 놀라서 나를 올려다보는데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예전처럼 좋지는 않아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젊었을 때보다도 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지다고 나는 말해줬다. 그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우리는 유쾌한 대화를 잠깐 이어나갔고 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머릿결에 감탄하죠. 장담컨대 그 사람은 그날은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나와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하겠지. 머릿결 하나는 좋단 말이야. 나는 이야기를 강연에서 한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이 강연 후에 나에게 질문했다. 그 우체국 직원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냐고? 만약 우리가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칭찬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행을 당하는 게 맞을 것이다. 내가 그 우체국 직원에게 무언가를 바란 건 맞기는 맞다. 그리고 바랐던 것을 얻었다. 그를 기분 좋게 해주면서도 그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나서도 기억 속에 남아 잔잔한 기쁨을 준다. 인간 행동에 중요한 규칙이 있다. 우리가 이 규칙을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곤란한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규칙을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많은 친구가 계속되는 행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에 우리는 곤란함을 당할 것이다. 규칙은 이것이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존 듀이 교수는
정리한 존재가 되려는 소망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라고 말한다. 윌리엄스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항상 지적한 것처럼 인간을 동물과는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욕구이다. 문명이 발전되어 온 것도 바로 이런 욕구에 의해서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관계의 규칙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발견했는데 그 규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조르아스터교는 3000년 전에 그 초정자들에게 이 규칙을 가르쳤다. 중국에서 공元 24세기 전에 이 규칙을 설파했다. 도교의 시조인 노자는 이 규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석가는 예수보다도 500년 빨리 겐지스강에서 이 규칙을 설계했다. 그보다 1000년 전에 힌두교의 성서는 이 규칙을 가르쳤다. 예수는 19세기 전에 유대의 석선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것을 한 가지 사상으로 요약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정리한 규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당신은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이기를 바란다. 당신은 경박하고 입에 발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지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에는 목말라 한다. 당신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찰스 스왑이 말한 것처럼 진심으로 동의해주고 아낌없이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란다. 황금률을 따라서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해주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서 당은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 시티 록펠러 센터에서 위치한 대규모 극장의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헨리 스웨너의 사무실 번호를 물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그 안내원은 자랑스러운 듯이 알려주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는 대답했다. 헨리 스웨인 18층 1816호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발길을 돌려 말했다. 당신이 내 질문에 답한 방식이 정말 멋지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명확하고 정확했어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는 기뻐하며 자신이 왜 그렇게 띄엄띄엄 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줬다. 내 몇 마디가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나는 18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날 오후 인류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뿌듯했다. 이 칭찬의 규칙을 사용하는데 당신이 프랑스 대선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신은 거의 매일 이 규칙을 사용해서 마법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정부원이 으깬 감자를 가져왔다면 말해보자. 죄송한데요. 저는 감자튀김이 더 좋은데요. 정부원은 기꺼이 감자튀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이 그녀를 존중했기 때문에 정부원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이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해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같은 말은 단일한 일상의 톱니바퀴에 기름을 쳐준다. 그리고 이런 말은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홀 케인의 소설 크리스찬 맨섬의 재판관 맨섬의 사나이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었다. 그는 대장간 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경열력은 8년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할 당시에 문학 역사상 가장 부유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홀케는 소네트와 발라드를 좋아했다. 그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트의 시를 탐독했다. 그는 로제트를 경외하는 글을 썼다. 로제트는 매우 기뻐했다. 내 능력에 대해서 이처럼 고상한 의견을 지닌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일 거야. 로제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로제트는 이 대장장의 아들을 런던을 오게 하여서 비서로 고용했다. 이것이 홀케인의 삶의 전환점이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당시 유명 작가들과 만났다. 그들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서 그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맨섬에 있는 그의 집인 그리바 성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의 메카가 되었다. 그는 250만 달러 되는 유산을 남겼다고 한다. 만일 그가 유명한 시인을 예찬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진시에서 나오는 칭찬은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로제트는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 중에서 자신이 일본인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인 중에서도 자신이 미국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수적인 일본인은 백인이 일본 여인과 춤추는 것만 봐도 붕괴한다. 힌두교도들은 외국인들보다도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스치면 음식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다. 에스키모인들은 백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에스키모인들은 사회에서 게으르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그들은 백인 같은 놈이라고 욕한다. 이것이 최고의 욕이라고 한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모든 다른 나라 공유보다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애국심을 낳고 전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남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잘 깨닫게 하는 일이다. 에머슨의 누구나 나보다도 어느 면에서 우수해서 배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런데 남에 의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역겨울 정도로 요란하게 자신을 내세우려 한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오만한 인간이여 얄팍한 권위를 앞세워 하늘을 앞에 두고 장난을 치고 있거나 칭찬의 원리를 사용해서 성공을 거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친척들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커네티컷의 변호사의 예로 들어보자. 편의상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겠다. 나의 강연을 들은 후에 그는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척을 방문하러 롱아일랜드에 갔다. 아내가 다른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그는 고령의 이모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칭찬의 규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발표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칭찬의 규칙을 사용하기로 했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1890년경에 지어진 집이죠? 그는 물었다. 그렇지, 바로 그 해에 지어져서 제가 태어난 집이 생각나는군요. 아름답네요. 잘 지어진 집이에요. 방도 넓고요. 요즘은 이렇게 지어진 집이 없어요. 자네 말이 맞아. 요즘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집에는 관심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아파트에 냉장고를 사고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일만 좋아하지. 이 집이야말로 꿈의 집이야. 이 집은 사랑으로 지은 집이네. 남편과 나는 집을 짓기 몇 년 전에 이런 집을 꿈꾸었지. 우리는 건축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끼리 설계해서 집을 지어서 그녀는 그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었고 그는 이모님의 행정에 사온 기념품들, 스코틀랜드에서 사온 숄, 찻잔 세트, 프랑스산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산 그림, 프랑스의 고성에 걸려있던 커튼을 보여 진심으로 감탄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주신 뒤에 이모님은 저를 차고로 데려갔어요. 거기에 새것과 다름없는 패커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말했다. 남편이 죽기 직전에 산 차야. 남편이 죽고 차를 타본 적이 없어. 자네는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어. 자네에게 이 차를 주고 싶어. 이모님, 허인은 감사하지만 이 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모님 친척도 아닌데요. 저도 최근에 산 차가 있습니다. 이 패커드 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친척들이 많을 거예요. 친척들? 그녀는 소리쳤다. 이 차가 갖고 싶어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친척들은 있지. 하지만 그들에게 이 차를 주고 싶지가 않아. 친척들에게 차를 주고 싶지 않으면서 중고차 사장에 팔면 되겠네요. 팔라고? 그녀는 하셨다. 내가 차를 팔 거라고 생각하나? 낯선 사람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사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나? 팔 생각은 저도 없어. 자네에게 주고 싶어. 자네는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그는 받지 않으려고 사용했지만 이모님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없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둔 스코틀랜드의 숄, 프랑스산 골동품,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은 칭찬에 곤질러 있었다. 이모님은 한때에는 젊고 아름다웠고 구애도 많이 받았고 그 또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집을 짓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전유럽을 지어서 물건을 사오 모으기도 했다. 이제 노년에 홀로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이모님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인간적인 따뜻함의 진솔한 칭찬을 받자 사막에 솟은 생물처럼 그녀는 고마운 마음에 소중한 패커드 자동차를 선물로 선뜻 주려고 한 것이다.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뉴욕주 라이 루이스 앤 밸런타인 조경에서의 건축가 도널드 M. 맥마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좌에 참석한 후에 저는 유명한 법률가의 조경 일을 맡았습니다. 집주인이 나와서 철쭉과 진달래를 심고 싶은 장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아주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판사님 멋진 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강아지 콘테스트에서 매년 많은 상을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개들 때문에 즐거워요. 개 사육장을 보여드릴까요? 그는 거의 1시간 동안에 저에게 개를 보여주고 그들이 받아온 상들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족보를 가지고 나와 아름답고 영리한 개를 낳은 혈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 아드님이 강아지를 좋아하나요? 판사님 물었다. 그럼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강아지 한 마리 드리죠. 그는 강아지 키우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말만 하면 잊어버리겠죠? 내가 적어줄게요.
그래서 판사 집으로 들어가서 강아지의 족보와 먹이를 주는 방법 등을 타이핑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강아지와 1시간 15분이라는 기정한 시간을 주었는데 이는 제가 그의 취미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과다그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먼은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그 역시 보통 사람처럼 사소한 칭찬에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소년전의 이스트먼은 로체스터의 이스트먼 음악교와 머리를 기르기 위해서 킬번 홀이라는 극장을 짓고 있었다. 뉴욕 슈피 의료 의자 회사 사장이었던 제임스 애덤스는 건물에 필요한 의자를 납품하고 싶었다. 건축가의 주선으로 애덤스는 로체스터에서 이스트먼과 만날 약속을 했다. 애덤슨이 도착하자 건축가가 말했다. 당신이 납품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스트먼의 시간을 5분 이상 빼앗게 된다면 성공할 승산은 없습니다. 그분은 엄격하고 바쁜 분이어서 빨리 용건을 말하고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스트먼의 사무실로 가자 이스트먼은 책상의 서류더미를 열중해서 보고 있었다. 건축가와 애덤슨이 들어가자 이스트먼은 안경을 벗고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죠? 건축가는 애덤슨을 소개했고 애덤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에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구업계에 종사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가 입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군요. 아름다운 사무실이지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엔 일이 많다 보니 몇 주 일이고 방을 둘러볼 틈이 없네요. 애덤스는 걸어가더니 벽의 판자를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이것은 영국산 떡갈나무 아닙니까? 이태리산 떡갈나무와는 결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스트먼은 대답했다. 그것은 영국에서 수입해온 떡갈 나무예요. 목재 전문가인 친구가 나를 위해 골라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트먼은 그에게 방을 구경시켰다. 방의 구조와 색채, 조각 장식, 애덤스를 설명해 주었다. 방을 구경하고 목재에 대해서 찬설하다가 그들은 창문에서 멈추었다. 조지 이스트먼은 겸손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회사업으로 세운 여러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다. 로체스터 대학교 종합병원, 아동병원, 동종요법병원, 양로원 등에서 대다 설명했다. 애덤스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큰 돈을 쓰고 있는 또 이스트먼의 이성주의적인 태도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이스트먼은 유리상자를 열고 그가 처음으로 소유한 카메라를 꺼냈다. 영국인에서 사들인 발명품이었다. 애덤스는 이스트먼에게 사업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이스트먼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그가 보험회사에서 1급 59%를 받으며 일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의 홀어머니가 하숙집을 끌어나갔는지 이야기했다. 가난의 두려움이 계속 그를 쫓아다녔고 그는 어머니가 더 이상 하숙집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돈을 많이 벌기로 결심했다. 이스트먼이 사진 건판 실험을 하는 동안에 애덤스는 더 많은 질문을 해서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그의 얘기를 경청했다. 이스트먼은 하루 종일 일하고 가끔 밤을 새워서 실험하기도 했다. 화약 약품이 작용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쪽잠을 자고 72시간 동안에 같은 옷을 입은 채로 일하며 잠을 잤다고 했다. 제임스 애덤스는 이스트먼의 사무실에서 10시 15분에 들어갔는데 5분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들어갔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마침내 조지 이스트먼은 애덤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의자를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햇볕이 드는 안마루에 두었더니 페인트가 벗겨져서 시내에 나가서 페인트를 사다가 내 손으로 직접 칠했어. 내가 페인트를 칠한 의자를 보여줄까요? 좋아요.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의자를 보여주지요. 점심 식사 후에 이스트먼은 애덤슨에게 그가 일본에서 사온 의자를 보여주었다. 몇 달러밖에 안 되는 물건이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페인트 칠했다는 이유로 의자를 애지중진했다. 공사의 의자 대금은 9만 불에 달했다. 누가 납품을 하게 되었을까? 제임스 애덤스는 일까? 아니면 그의 다른 경쟁자일까? 이스트먼이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어디에서 이 마법의 칭찬의 규칙을 적용해볼까? 집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집만큼 칭찬의 규칙을 필요하는 것은 없고 가정만큼 이 규칙이 소홀한 것이 없다. 당신의 아내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적어도 한 번은 당신은 그녀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녀의 매력에 대해서 칭찬해 준 것이 언제인가? 그래서
플러니돌 아일랜드의 입맞춤에는 아첨을 잘하게 된다는 도리에 키스를 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라.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당신 아내의 살림을 비평하지 말고 당신 어머니의 살림법과 비교하지 마라. 이와는 반대로 항상 아내의 살림법을 칭찬하고 오늘 밤이 아니면 내일 밤에 아내에게 꽃이나 초콜릿으로 칭찬하고 여성에게 사랑을 받는 법을 알고 싶은가? 비결이 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23명의 여성을 속이고 그녀들의 예금 통장까지 손에 넣은 악명 높은 결혼 사기범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여자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을 물었더니 큰 비밀은 없고 그저 상대방이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남성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상대 남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상대는 몇 시간이고 당신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라고 영국의 정치가 디즈 레일리가 말했다. 상대 남자에 대해서 만 해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여라. 여기까지 읽었으면 많이 읽은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라. 웃으라. 상대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경청해라.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리게 해라. 이렇게 됐네요.